안녕하세요, 이기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변의 생활법률팩에서는요,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고소사건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고소사건을 하다 보면 이제 고소를 당해서 너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완전 허위에 거짓말로 나를 고소해가지고 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다니 이러면서 분개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에서는 이제 무죄를 다투죠. 무죄를 다퉈서 무혐의를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상대방,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좀 처벌할 수 없을까요? 이걸 물어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고죄라는 것의 성립 요건이 타인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걸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자, 법원에서는 어떤 사실관계를 부풀려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 범죄 성립과 무관한 다른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이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무고죄 성립을 엄격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제 사람들의 고소에 대한 권리, 고소 고발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건데요. 자, 국가가 법치주의 국가가 되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벌권, 수사권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호소를 할 수 있는 곳은 수사기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내가 고소한 내용이 조금만 잘못됐어도 처벌을 한다라고 하면 자,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피해를 보고 억울한 범죄를 당했는데 근데 그것을 신고를 잘못했다가는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고소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법원은 국민이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고소 고발을 당해서 형사사건을 진행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혹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억울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변호사 비용이 들죠. 그리고 수사기관, 형사재판 이런 거는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가 없어요. 다 본인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나 일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맨날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법원 재판에 다녀야 되고 자, 시간 낭비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그 피해자로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못 하세요.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무죄를 받아냈어요. 그러면 그 고소한 사람이 밉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뭔가 그 사람한테 내 보상을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 무고죄라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자, 고소한 내용, 고발한 내용에 어떤 사실관계를 좀 부풀려서 아니면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고소를 하는 건 무고죄가 되질 않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내가 어떤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나는 정말 그냥 우연히 그냥 스치듯 부딪힌 것 뿐인데 상대방이 내 가슴을 만졌습니다 라고 해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제추행범으로 해서 이제 수사를 받게 돼요. 이제 당시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나의 의도는 그런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과정에서 뭐 상대방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뭐 이런 말들을 살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 감정 이런 것들이고 또 그 당시의 상황에서 살짝 있었던 어떤 내용들을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이런 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날 음흉한 눈빛으로 봤어요 라고 했는데 나는 음흉한 눈빛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억울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고죄로 고소를 해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제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억울함이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서류 같은 걸 위조해가지고 내가 사인하지 않은 서류를 저 사람이 사인해서 이제 범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제출했다. 이런 거는 완벽한 무고죠.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을 과장한다거나 아니면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주관적인 판단을 표현해서 고소를 하는 것. 이거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어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유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소, 고발을 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건데, 그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무고죄와 관련돼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